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딸의 남편, 제 사위를 향한 마음을 멈추지 못한 것, 그게 제 인생 전부를 무너뜨렸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저는 박서연입니다. 올해 56이에요. 서울 강동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습니다. 2년간 투병했죠.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걸 보는 건 죽음보다 고통스러웠어요.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딸 지혜는 외동딸이었습니다. 29에 결혼했어요. 신랑은 이민준이었죠. 32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착했어요. 매 과는 잘해줬죠. 저는 만족했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결혼 후 자주 만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딸네 집에 머물렀어요. 민준이도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런 위계엄 기어 온줄이만 와서 돌봤어요. 좋은 아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지주 이런 위기에 고적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힘들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손주를 보러 자주 갔습니다. 시주일에 두세 번씩이요. 민준이를 자주 봤어요. 시주일하니 고자고를 이러니게 두이엄히여. 민준이가 친절했어요. 제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칭찬에 기분이 좋았죠. 어느 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주방이 좁았어요. 몸이 스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민준이를 힐끗 봤어요.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지? 집에 돌아와서도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거지? 이란이 번이의 멋대로 제 사위인데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 자주 갔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민준이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요. 점가 더 깊었어요. 이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회식이 있대요. 민준이 보고 아기 좀 봐달라고요. 저도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민준이를 보고 싶었어요. 딸이 나갔습니다. 저와 민준이만 남았어요. 이기는 일찍 잤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배달을 시켰어요. 치킨이었죠. 맥주도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편해졌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 10시가 됐습니다. 딸은 아직 안 왔어요. 장모님, 네, 요즘 행복하세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글쎄요. 뭐 그럭저럭이요. 솔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실은 외로웠어요. 외로우시죠? 민준이가 또 물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주금요. 인정했습니다. 이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외로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요즘 장모님 생각이 자주 나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이상하죠? 저도 알아요. 안 되는 거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민준 씨,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모님도 그러시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장모님, 네,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밤만요. 민준이가 가까이 왔습니다. 저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주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요. 소파에서요. 조용히요.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끝나고 서로를 봤습니다. 민준이 눈에 눈물이 있었어요. 정숙이여 미란이여,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정숙이여 미란 일이었습니다. 정숙이여 미란 일이었습니다. 정숙이여 미란 일이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정숙이여 미란 일이었습니다. 취해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죠. 정숙이여 미란 일이었습니다. 둘 다요. 아무 일도 없었던 척요. 기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씻어내고 싶었어요. 샤워 비고 있으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뭔 짓을 한 거지? 샤워 비고 오히려 정수구니까 언이었습니다. 샤워 비고 오히려 토하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장모님 보고 싶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어요. 언제요? 개성 자는 거요? 개성스럽네. 진너 카페에서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날 카페로 갔어요. 민준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앉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솔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한 번만 더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호텔이요. 미쳤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언제요?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지혜가 출장 간대요. 알겠어요. 내가 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호텔로 갔어요. 민준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체크인 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깊게요. 끝나고 누워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을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끝낼 수 있을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못 끝낼 것 같아요. 끝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대답했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덤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장 잘 도착했대요.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딸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속 만났어요. 민준이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집착했어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어요. 딸이 눈치챌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딸네 집에 갔어요. 민준이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민준이가
제 발을 건드렸어요. 식탁 밑에서요.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뒤에서 안았어요. 안 돼요. 지혜가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었어요. 속삭였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짧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위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조심해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하지만 민준이는 듣지 않았어요. 2달째였습니다. 민준이가 원룸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의했어요. 저도 원했거든요. 원룸을 구했습니다. 강동구에 있었어요. 비밀 공간이었어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요. 사랑을 나눴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지혜와 이혼하고 싶다고요. 이란이 법적으로 경찰인 게 매일을면요. 오히려 나는 상처받겠어요. 하지만 장모님을 사랑해요.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울모뇽거 미란이 배우 침례뜨뜨 민준이가 변했습니다. 이란이 바적으로 경찰인 게 저리 쳤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개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지혜한테 말해요. 미쳤어요. 소리쳤습니다. 아,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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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민준이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며칠 후 문자가 왔습니다. 아니에요. 제이. 답장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다시 만났습니다. 화해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3달째였습니다. 여기서 끝냈어야 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날이요.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민준이가요. 뭔가 이상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요즘 자꾸 늦게 와요. 핸드폰도 숨겨요. 다른 여자 있는 것 같아요. 이숨이 막혔습니다. 마니야, 그럴 리 없어. 확인하고 싶어요. 엄마, 어떡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다음날 딸이 민준이 핸드폰을 봤대요. 문자를 발견했답니다. 다른 여자와의 문자요. 하지만 누군지는 몰랐어요. 딸이 민준이를 추궁했대요. 인준이가 인정했답니다. 정숙은 버시골이 이런 일을 듀 주먹하나. 듀 내야 하나요? 듀. 가슴이 찢어졌어요. 위로했습니다. 민준이랑 잘 얘기해봐.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인정했어요? 미쳤어요. 정숙은 답장이 왔습니다. 더 이상 못 숨기겠어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슈. 민준이가 딸한테 모든 걸 말했대요. 장모님이라고요. 전화가 왔습니다. 딸한테서요. 비명 같은 소리였어요. 엄마가요. 엄마랑요. 울부짖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끼려요. 문을 두드렸어요. 지혜야, 문 열어. 문이 열렸습니다. 쪼래 탈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대 베이요. 룩바예요. 그래 이키섬이 존이 먹예요.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인데 엄마가 어떻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을 안으려 했어요. 만지지 마세요.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쿵 소리가 컸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딸을 잃었어요. 제 손으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함께 살 수 있어요. 미쳤습니다. 답장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당신 잘못이에요. 하지만 제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더 큰 잘못이었죠. 엄마로서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 생각만 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한테 계속 연락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문자가 왔어요. 이혼 절차 들어갔어요. 민준이랑요. 지그리고 엄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제 엄마가 아니에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딸을 잃었어요. 영원히요. 민준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가 이혼하래요. 위자료도 많이 요구하고요. 그리고 장모님,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만나지 않을 거예요. 답장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딸을 잃었어요. 하지만 사랑하잖아요. 민준이가 답했습니다. 사랑 따위 없었어요. 보냈습니다. 그냥 외로웠을 뿐이에요. 실수였어요. 연락을 끊었습니다. 실수의 모든 걸 지웠습니다. 정숙은 그래요. 모든 걸 지웠습니다. 직문 두점난 너무루. 달도 없고 손주도 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딸은 잘 지내냐고요? 거짓말했어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딸 생각에요. 열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척한테서요. 딸이 아기를 데리고 이사했대요. 어딘지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손주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격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또 연락했습니다. 다른 번호로요.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왔냐고 소리쳤어요. 제발요. 한 번만 얘기해요. 저도 힘들어요. 지혜도 잃고 직장도 잃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잘 됐네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랑했잖아요. 소리쳤습니다. 사랑 따위 없었어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민준이가 무너졌습니다. 두사나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죠. 창문으로 봤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없었어요. 밥도 안 먹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요. 어차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샀습니다. 많이요. 유서, 유서, 이런 유서도 샀습니다. 쇼고따제 에스임느, 이메 유스반 맥스, 이메 유스반문, 이메 유스반문,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어머니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 지혜 친구예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혜가 어머니 번호 주면서 부탁했어요. 한 번만 전화해달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요.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대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시죠? 매일 후회해요. 죽고 싶을 만큼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지혜가 걱정할 거예요. 아직 어머니를 완전히 놓지는 못했어요. 정말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요. 그러니 잘 지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면제를 내려놨어요. 아직 죽으면 안 됐습니다. 절이 아직 절 놓지 않았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일어났어요. 씻었습니다. 밥도 먹었죠. 살아야 했어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취미를 가질 수도 있었고요.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날 수도 있었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쉬운 길을 택했어요. 금기를 깬 거죠.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요. 노인분들 식사 돕는 일이었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회복됐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딸에게요. 보낼 주소는 없었지만 그냥 썼어요. 미안하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친구한테 줬습니다. 딸 친구요. 전달해 달라고요.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엄마, 아직은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편지는 읽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절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달 편지를 썼습니다. 제 하루를 적었어요. 후회를 담았습니다. 사랑을 적었죠. 가끔 답장이 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 관계를 가진지요. 모든 걸 잃은지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엄마, 딸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혜야, 만날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만날 수 있어?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말해봐.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해요. 약속해 주세요. 절대로 없을 거야. 맹세할게.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요. 카페에서요. 알았어. 꼭 갈게. 토요일이 왔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카페로 갔습니다. 딸이 먼저 와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야위어 보였어요. 앉았습니다. 마주 보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알아, 엄마도 그랬어. 미안해.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요. 알아, 엄마네 했어. 근데 엄마도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혼자 사시는 게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맞아.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정말 미안해. 딸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 울었습니다. 손주는 잘 있어? 물었습니다. 네, 잘 커요. 보고 싶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중에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직은 좀 그래요. 알겠어. 이자자, 기다릴게.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이자자, 헤어질 때 딸이 말했어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기뻤습니다. 꼭 엄마 기다릴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급 바라보리던 문자놀이여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나아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요. 많이 컸더라고요.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미란이 격격이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딸이 허락해줬습니다. 민준이 소식도 들었습니다. 딸한테서요. 다른 도시로 갔대요. 다행이었습니다. 더 이상 마주칠 일이 없을 테니까요.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죠. 취미도 생겼습니다.
서예를 배웠어요. 혼자 사는 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대처했어요. 건강한 방법으로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관계가 많이 회복됐어요. 딸과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습니다. 손주도 자주 봤어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요. 집단 잠깐 놀랐어요. 정말? 네, 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자주 오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딸네 집에 갔습니다. 새 집이었어요. 예전 집은 팔았대요. 너무 아픈 기억이 있어서요. 이해했습니다.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안아 올렸어요. 무거워졌더라고요. 사랑스러웠어요.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감사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자고 가세요. 작은 방이 있어요. 괜찮아?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는요. 고마웠어요.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손주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말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관계가 거의 회복됐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궁금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엄마 생각하면요. 알아. 엄마도 그래. 죄책감에 시달려. 근데 용서하기로 했어요. 완전히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니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려고요. 앞으로만 보려고요.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지혜야.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진짜 새로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딸이 용서해줬다는 사실이 힘이 됐습니다. 매주 딸네 집에 갔어요.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딸이 일할 때요.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손주가 많이 컸어요. 이제 3살이었습니다. 말도 잘했어요.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함께 놀았어요. 공원에도 갔죠. 그림책도 읽어줬습니다.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의 일이 있은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요, 딸도요, 우리 관계도요.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재혼 생각 없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재혼, 네. 엄마도 행복하실 자격 있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좋아. 정말요? 딸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외롭지 않아. 딸이 있고 손주가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딸이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좋은 분 만나시면 소개해 주세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재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뻔했으니까요. 다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입학식에 갔습니다. 딸과 함께요. 손주가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귀여웠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생 됐어요. 축하해, 준이야. 안아 올렸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 순간을 놓칠 뻔했구나 싶었습니다. 민준이와의 일 때문에요. 하지만 딸이 용서해줘서 다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딸이 제안했어요. 같이 여행 갈까요? 셋이서요. 좋아. 어디로 갈까? 바다요. 준이가 바다 보고 싶대요. 그래, 가자. 주말에 바다로 갔습니다. 강원도였어요. 펜션을 잡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요. 아름다웠어요. 손주가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바다다. 뛰어갔어요. 모래사장에서 놀았습니다. 성도 쌓았어요.
걔도 주었죠.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녁에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 행복하죠? 그래, 정말 행복해.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고 말해줘서요. 밤에 함께 불꽃놀이를 봤습니다. 손주가 신기해했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혜야. 정말 많이.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지만 또 가장 큰 용서를 받았다고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고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의 일이 있은지요. 이제는 아픈 과거가 됐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실수였다고요? 끔찍한 실수였지만 거기서 배웠다고요. 딸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더 깊어졌어요. 고통을 함께 이겨냈으니까요. 손주는 5살이 됐습니다. 많이 컸어요. 영리했습니다. 할머니를 많이 따랐어요. 주말마다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그림도 그렸어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재혼하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재혼, 언제부터 만났어? 6개월 정도 됐어요. 좋은 분이에요. 준이도 좋아하고요. 축하해, 지혜야.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딸이 다시 행복을 찾은 거니까요. 걱정 안 하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뭐가 또 상처받을까 봐요. 아니,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다시 사랑할 자격도 있고. 엄마가 응원할게. 딸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안아줬습니다. 딸을요. 꽉 안았어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신랑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손주한테도 잘했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결혼식장에서 딸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년 전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예쁘다, 지혜야. 정말 예뻐.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야, 내 힘이야. 내가 강했던 거야. 두 사람 다 맞아요. 함께 이겨낸 거예요. 맞아, 함께 포옹했습니다. 오래도록이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요. 손주를 제가 돌봤어요. 제 집에서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금방이야. 심심해요. 할머니랑 놀자. 뭐 하고 싶은데? 공룡 놀이요. 좋아. 습니다. 자녀, 미라년도 정수입니다. 도연이 인형으로요. 손주가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밤에 이런여 기런적으로 의가 내련여 분년여 기런이 그런여 기런여 분년여 분년여 기런여 장아를 먹게요. 이 아이를 놓칠 뻔했구나. 민준이 때문에요. 하지만 다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일주일 후 딸이 돌아왔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준이 말썽 안 부렸죠? 아니, 천사였어. 정말 착했어.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당연한 거지. 손주잖아. 새 남편도 왔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즐거웠어. 좋은 사위였습니다. 진짜 사위요. 딸을 사랑하고
손주를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경설이 어려 민준이와는 달랐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또 임신했어요. 둘째였습니다. 기뻤어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건강한 딸이었어요. 손녀였습니다. 안아봤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두 번째 손주였습니다. 고마웠어요. 이 순간을 볼 수 있게 해줘서요. 딸에게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저도 매일 갔어요. 딸을 돌봐줬습니다. 새 사위도 헌신적이었어요. 좋은 아빠였습니다. 손주도 동생을 좋아했어요. 뽀뽀도 해줬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네 새 집이요. 넓었어요. 정색이었습니다. 넓었어요. 넓었어요. 방이 3개였습니다. 저도 도와주러 갔어요. 며칠 머물렀습니다. 아기를 돌봤어요. 손주도 돌봤죠. 딸은 쉬었습니다. 사위도 일했어요. 저녁에 돌아와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좋은 가족이었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2주 후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이 아쉬워했습니다. 조금 더 있어요. 엄마, 아니야. 너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자주 올게.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큰 힘이 됐어요. 당연한 거지. 포옹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의 일이 있은지요. 이제는 정말 과거가 됐습니다. 가끔 생각이 났지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실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실수에서 배웠다고요.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딸과 손주들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행복했어요.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취미 생활도 했죠. 서예뿐만 아니라 요가도 배웠어요. 건강을 챙겼습니다. 오래 살고 싶었거든요. 손주들을 더 보고 싶어서요.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셔. 별이 되셨어. 별이요? 응. 밤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셔. 우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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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너 보고 싶으실 거야. 많이. 손주가 웃었습니다. 그럼 잘할게요.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안아줬어요. 꽉이요. 손주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판맨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요, 미란 일이 없어요. 행복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죠. 실수도 했습니다. 끔찍한 실수요. 달의 남편과 관계를 가진 건요.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달한테서요. 2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렸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딸이 있고 손주들이 있으니까요. 충분했어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금기를 깨면 안 돼요. 저처럼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방법을 찾으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봉사를 하세요. 방법은 많습니다. 제발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선을 넘기 전에 멈추세요. 꼭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로서 사위의 유혹에 넘어가 모든 걸 잃을 뻔한 이야기요. 하지만 딸의 용서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꼭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